금융자산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한다고 나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자의 기준에 속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본인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한번 재미로라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피스입니다. 오늘은 KB금융연구소에서 만든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자의 현황, 부자들의 투자 행태, 부의 기준과 원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한다고 나와 있고, 이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예치된 자산 합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입니다.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3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금융자산은 주가지수 급등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10억에서 100억 원 미만은 자산가,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은 고자산가, 300억 원 이상은 초고자산가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부자의 총 자산은 59%의 부동산 자산과 36.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들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면, 부자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서 부동산은 조금 적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거주주택, 두 번째 유동성 금융자산, 세 번째 빌딩이나 상가, 네 번째는 거주 외 주택, 다섯 번째는 주식입니다.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확대를 하는데요. 토지나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어떻게 부의 성장을 이뤄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고, 뒤를 이어서 부동산 투자와 상속이나 증여, 금융투자, 근로소득 순이었습니다. 부자의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았는데, 이 비율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고요. 반면 6.8%였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가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사업에 의한 소득 기여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의외라고 볼 수 있겠죠. 부자들의 종잣돈의 기준을 보면 최소 5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높을수록 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기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 부자는 14억 정도를 얘기했고, 50억에서 100억 원 미만의 부자는 평균 8억 5천만 원, 총 자산 50억 원 미만의 부자는 종잣돈의 최소 규모로 5억 정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종잣돈을 모은 시기는 대부분 39살에서 42살 그 이내로 나타났고,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주식이 가장 컸고, 이어서 거주용 주택, 거주용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상가 순이었습니다. 부의 성장 동력을 한번 보시면, 부자들이 활용하는 성장 동력 첫 번째는 목표 금액입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건데요. 목표 금액은 평균 111억 원으로 보유 자산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사용입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 부채를 활용을 해서 투자 자산을 마련하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균 7억 7천만 원이고, 이중 임대보증금이 거의 약 70%를 차지하고, 금융부채는 30.4%로 부동산으로 형성된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 동력 세 번째는 바로 저축인데요. 부자 가구의 저축 여력은 연평균 6,250만 원으로 연평균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가 있으면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에서 부동산 쪽으로 자산 배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0억 원 미만 부자의 저축 여력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32배로 부동산 자산 배율에 비해 높았지만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저축 여력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이 63배로 금융자산 배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에 대한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 부는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스스로 생각한 목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부채를 겁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